자, 정명고등학교 거꾸로 교실 과학 수업을 듣는 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와 가장 기초적인 원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수업을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별이 탄생되는 과정과 별이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빅뱅 이후에 38만 년 정도가 지나고 우주에서는 수소와 헬륨이라는 중성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자, 우주에는 수소와 헬륨 등이 떠다니게 되는 중성 원자들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것들은 우주 공간을 떠다니면서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들인데 이 물질들이 어떤 영역에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름 같은 형상을 갖게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성간운 또는 성간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성간물질. 자, 한자로 쓰게 되면 별성, 사이간, 구름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상태로는 별이 아직 탄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간운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존재를 실제로 확인하는 현재에는 별들 사이에서 이런 성간운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름에 연연해하지 말고 성간운 또는 성간물질로 사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 성간물질들이 구름처럼 모여있는 성간운, 여기에서 바로 별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별이 탄생을 하는 걸까요? 자, 성간물질이 다른 곳보다 좀 더 많이 모인 곳은요, 다른 곳보다 좀 더 중력이 강하게 작용이 되게 됩니다. 그 결과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중력이 강하게 작용이 되면 이 성간운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중력 때문에 수축하는 것을 중력 수축이라고 부릅니다. 중력 수축. 그러면 이제 다른 곳보다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 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온도도 올라가면 또 압력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성간 물질들이 뭉쳐지면서 성간운 중심에는 거대한 가스 구름의 소용돌이가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요 그림처럼 이제 중력에 의해서 수축이 되는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어느 한 점을 향해서 쫙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질량 중심이 변하게 되겠죠. 그 때문에 이 성간 물질들이 뭉쳐지는 과정들이 이렇게 어느 한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회전하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겠죠. 이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새로운 천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걸 원시항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심에서 원시항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원시항성. 자, 좀 더 이제 다르게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면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면서 중심에서는 이런 원시항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원시항성이 만들어지게 되면 성간운을 구성하는 기체나 먼지, 티끌 같은 물질들은 중력 때문에 원시항성의 중심 부분으로 계속 끌려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계속 중심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고 성간운은 소용돌이 치면서 점점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원시항성 내부의 온도와 압력은 크게 증가하게 되어서 이때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 발생하게 되는 열이 복사열의 형태로 외부로 이제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원시항성 표면에서 외부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온도가 빨간색으로 빛을 내게 되고 많은 양의 적외선들을 함께 방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빛은 높은 온도에 의해서 방출되는 열복사선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별빛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별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시항성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원시항성은 수축을 하면서 내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원시항성 주변에 원반 모양으로 돌고 있던 이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돌고 있던 이런 성간 물질들도 이제 중간중간 서로 뭉쳐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성간 물질들은 이 주위를 돌게 되는 행성으로, 얘네들은 행성으로 진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원시항성 중심의 온도가 1000만도 10의 7승 켈빈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내부에서는 이제 또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게 되면서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플라즈마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원자, 핵과 전자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고 떨어진 상태로 존재하는 상태를 이제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이제 원자 핵들끼리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 핵융합을 일으킬 수가 있게 돼요.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게 되고 이 핵융합 과정에서 빛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별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핵융합 과정에서 이제 이 원시항성이 빛을 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의미의 별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별이 빛을 내게 되는 원리를 이제 핵융합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초기에 만들어진 이제 수소들이 모여들면서 핵융합을 하기 때문에 수소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수소 핵융합 반응은 뭘까요? 자, 수소 원자핵과 수소 원자핵이 서로 부딪혀서 융합되는 과정을 수소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소 핵융합을 하게 되면 이제 좀 더 무거운 수소 원자핵인 중수소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이 중수소 원자핵들이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헬륨3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헬륨3 원자핵이 융합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융합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둬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건데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겁니다.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자, 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유도한 식인데요. 많이 들어본 식일 수도 있습니다. E는 mc 제곱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이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질량 m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 수 있는데 질량 m만큼의 에너지에다가 빛의 속도 제곱을 곱해주게 되면 그 질량이 이만큼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식이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할 수도 있는 사실이 수소 원자핵들이 융합이 되게 되면 이제 헬륨 원자핵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하나잖아요. 그죠? 양성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융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 이렇게 결합이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해봤던 지식으로 보게 되면, 중성자의 질량이 양성자보다 더 어땠습니까? 더 질량이 컸죠? 그러면 양성자 4개가 융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진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상식적으로 본다면 얘의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핵융합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질량이 증가하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에너지가 이때는 방출이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히 그림상으로 볼 때는 질량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에너지가 방출된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걸 우리 원소 주기율표로 가지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원소 주기율표 여기 가운데 보시면 표를 읽는 법이 있는데 여기 원소 기호 밑에 작은 숫자가 적혀 있는 걸 얘를 원자량이라고 불러요. 이 원자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원자 단위에서 이야기되는 원자의 질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를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질량.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수소의 원자량을 한번 봅시다. 수소의 원자량은 1.008이에요. 1.008 정도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헬륨의 원자량을 보게 되면 헬륨의 원자량을 보면 4.003으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아까 이야기됐던 수소 원자핵의 핵융합을 통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수소 원자핵 4개가 다 합쳐지면 얘는 질량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원자량의 총 질량은. 예. 얘네들이 다 더하면 4.032가 돼야 되죠. 근데 실제 헬륨의 원자핵의 질량은 얼마가 돼요? 4.003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수소의 원자핵들이 서로 융합되는 과정에서 질량이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예, 질량이 줄어들죠. 질량이 줄어드는 것만큼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외부로 방출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냐면 하나 비유를 얘기해 보자면 사람들이 이제 그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각자 가지고 있던 살림살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살림살이를 그대로 가지고 결혼하지는 않죠.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중복이 되는 살림살이들은 외부로 버리고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또는 두 개씩 있던 것들, 하나만 있어도 되는 물건인데 두 개씩 있는 것들은 버리고 하나만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다 버리고 새 것 하나만 구입하든지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들은 버린다라는 겁니다. 즉, 원자핵들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 원자핵 하나하나의 크기들에서 융합이 되면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외부로 에너지 형태로 방출하게 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핵융합되는 과정에서 핵융합되기 전의 질량과 핵융합된 후의 질량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질량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질량결손이라고 불러요. 질량결손. 그래서 질량결손되는 것만큼 뭐로 방출이 된다? 에너지로 외부로 방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방출되는 이 에너지가 별이 빛을 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별의 내부에서 실제로는 그 수소 원자핵 4개가 동시에 충돌해서 헬륨 원자핵 1개로 융합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교과서 40쪽에 나와 있는 그림을 다시 그려본 건데요. 지금 이 빨간색이 양성자입니다. 양성자라는 얘기는 수소 원자핵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소 원자핵 2개, 양성자 2개가 서로 융합이 되어서 중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중수소 원자핵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중수소 원자핵과 양성자, 수소 원자핵이 또 융합되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얘가 뭐겠습니까?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원자 번호 2번이지요. 근데 원자 번호 2번이면 헬륨이잖아요. 하지만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3개이기 때문에 얘는 헬륨3 원자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헬륨3 원자핵이 이때 만들어지게 되고 이 헬륨3 원자핵과 헬륨3 원자핵이 융합이 되면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실제로 사용됐던 원자핵은 수소 원자핵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사용된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헬륨 원자핵과 양성자 2개가 동시에 튀어나옵니다. 즉 결국 여기서 사용됐던 2개의 원자핵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최종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이 되어서 헬륨 원자핵 1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간 과정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자세한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핵심적으로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이 되어 가지고 4개의 수소 원자핵,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안 되겠네요.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되어서 뭐가 만들어지는 것?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과정. 이것을 통해서
별은 중심에서 빛을 발생시킨다 라는 사실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실제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지난 4월 5일 따끈따끈한 사진입니다. 4월 5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15년 동안 관측해본 결과 성간물질 중심에서 별이 탄생하면서 이런 쌍극자 모양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 쌍극자라는 얘기는 이쪽 극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에서 오른쪽 사진으로 넘어오는데 15년이 걸렸어요. 15년. 그래서 지금 이 까만 물질들이 성간 물질들이에요. 성간 물질들이 원본 모양으로 이렇게 돌면서 중심에서 이제 원시 항성이 탄생했고 별이 탄생되어서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문학자들이 예측했던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쌍극자 모양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중심에서 별이 탄생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별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성간물질, 성운에서 탄생을 하게 되고 여기서 밀도가 큰 부분에서 이제 중력 수축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이 성간물질들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 회전을 통해서 원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 원반 형태의 중심에서 원시 항성이 탄생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원반 부분에서는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를 하겠지만 이 원반 부분에서는 행성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원반 부분의 중심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별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별이 빛을 내는 원리는 4개의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질량 결손이 일어나게 되고 그 질량 결손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이 에너지가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별빛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이 탄생하는 과정과 그리고 별이 빛을 내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